안녕하십니까. 사랑의 가족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혹시 윤정 아나운서는 이 겨울 나는 특별한 방법 혹시 갖고 계세요? 아주 특별한 건 아닌데요. 춥다고 집에만 있으니까 더 안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특히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곳에 가서 배드민턴이라도 하거나 가끔 아이들 따라서 뛰다 보면요. 겨울인데도 땀날 때 있어요. 네. 뭐든지 가족과 함께 하면 정말 즐거움이 2배가 되죠. 네. 오늘 아름다운 사람에서 만나볼 주인공도 가족애가 남다른 분입니다. 부모님과 딸, 사위, 그리고 아들과 예비 며느리까지 함께하는 대가족인데 그 가운데 첫째 딸 김승희 씨가 가족과 함께 일하면서 또 새로운 도전, 홀로서기에 나섰습니다. 김승희 씨의 가족 사랑과 홀로서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진짜 알겠지요? 하고 예방이죠. 얘네들 놓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리게. 동물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승희 씨. 그녀가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기까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너 기분 좋아. 아유, 기분 좋아. 세상을 향한 승희 씨의 꿈, 이제 시작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장애인 교육기관. 이곳에선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맞춤 교육을 하는데요. 장애아동은 물론 그의 형제까지 총 8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눈높이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목도리도 하고 근데 손이 시렵대. 그러면 손에는 뭘 끼지? 장갑. 딩동댕. 우리 선생님. 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이기에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굉장히 무표정하고 뭔가 모르게 아이가 우울했던 아이가 표정이 살아나면서 잘 웃고 선생님한테 웃으면서 달려오면서 안길 때 그럴 때가 가장 보람이 되고 또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참 고마운 것 같아요. 네. 미술, 체육, 음악까지 수업 내용도 다양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엄청 어려운 거야. 잘할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오. 잘한다.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우와! 야, 엄청 잘한다, 지민아. 특이한 점 하나. 이 교육들을 한 가족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까지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노력 덕분인데요. 이제 평지에서 두 손 짚고 굴르기를 좀 시켜요. 그는 25년간 발달장애 교육법을 연구해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겨나고 그래요. 발달장애인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첫째 딸 승희 씨에게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들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 애가 여기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놀고 싶어 해서 걔 힘을 얘가 어떻게 살리냐. 부관 좀 말하잖아? 말 안 했어, 오늘도? 걔 요즘 말을 잘 안 해? 걔 때문에 그렇지, 고양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승희 씨는 이곳에서 동물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만지고 장난치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동물 매개 치료. 그렇지. 이번엔 노란색 공. 하나, 둘, 셋. 아유, 잘했어. 아유, 성공. 빵. 처음에는 근처도 못 왔죠. 예? 지금이야 이제 말도 이제 잘 타고 뭐 선생님하고 잘 얘기도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죠. 처음엔 그런 것도 못 했었어요. 좀 변화된 모습 보면 어떠세요? 기분 좋죠. 네.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 풀면 사고 칠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사람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사고 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잘했어. 화이팅! 또 아빠도 화이팅!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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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 긁었네. 아, 긁어주는 거 좋아요, 말이? 네, 말이 긁어주는 거 좋아해. 아, 여기 긁어줘. 뽀미가 오늘 유나인 좀 잘하는데? 누나가 좀 산책 좀 잘 시켜줘서 그런 것 같아. 빡빡 긁어주니까 아주 좋아.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덩달아 승희 씨의 일도 많아졌습니다. 어두워진 후에야 일을 끝마친 승희 씨. 여기가 승희 씨 집이에요? 네. 바삐 일하다 보면 끼니를 거르기 일수. 집에 오면 식사 준비부터 합니다. 밥은 언제부터 할 줄 알았어요? 밥은 20대 초? 불편한 손이지만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그렇게 결국 해내는 승희 씨. 근데 집에서 살면 엄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 먹고 편하게 사시는데 왜 고민됐어요? 그게 나한테 좋으니까요. 니들을 생각하니까. 우리 괜찮은 게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어쩔 수 없이 의지하게 되니까요. 그녀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 전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는 법을 비로소 터득했죠. 맛 보시래요? 그럴까요? 다 됐어요? 네. 아, 이렇게. 맛있는데요? 맛은 있죠. 이제 다 차려졌어요? 네. 우리가 완전 따라가요. 홀로서기를 시작한 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둘 늘어가는 재미. 그래서 소박해도 내 힘으로 차린 밥상은 꿀맛입니다. 그럼 혼자 살면서 제일 좋은 점은 뭐예요? 엄마가 소리 안 듣는. 솔직히 우리 엄마 잔소리는 세계에서 1등이니까요. 아, 정말? 네. 34시 되고서야 찾은 자유. 비록 몸은 고되더라도 마음은 가볍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도 승혜 씨는 아직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누군가 승희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직 안 일어났어? 바로 그녀의 어머니입니다. 지금 몇 시인데 아직 안 일어났어? 눈 좀 떠. 세수하고 와. 정신 좀 차려. 아이고.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아, 모처럼 와봤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또 좀 먹을 걸 사는데 얘가 반찬 같은 거 해다 주는 거 싫어해. 왜요? 어? 왜요? 지가 다 해먹는다 이거죠. 예, 뭐 홀로서기를 하려면 철저하게 뭐 지 혼자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근데 가끔은 좀 마음이 불편하지요. 힘들고 애처럼. 딸이 싫어할 걸 알지만 그래도 걱정이 돼 발걸음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다 준 것도 안 먹었잖아. 이게 다 이게. 지금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거진 한 1년 된 것 같은데. 냉장고 상태가 어떤 것 같으세요, 언니? 한번 봐야 되는데. 아 깨끗하네. 내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해줄까? 오늘 날? 응? 오늘 엄마 해줄게. 요즘 애들 깨끗한 애들도 있는데 아니 다 그래 우리 딸도. 이게 치우는 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더라고. 집에서 잘 치우세요? 그래도 맨날 잔소리 하시는데 그래도 별 안 하시는데요? 저희 어머니에 비하면? 이거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부모 마음은 또 그게 아닌데 지를 위해서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건 어머니도 마찬가지. 부만해서 딸을 떠내보내는 중이니까요.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몸이 비틀어지고 말도 못하고 하니까 학교 가방도 챙겨주고 또 뭐도 못하면 다 머리도 감겨주고 다 이렇게 하고 자기 이제 손발이 돼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오히려 공격을 우리한테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약한 아이로 만들어졌느냐고. 마냥 퍼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테죠. 이거 소리가 오늘만 우리가 견디 엄마 좀 편안하게 해줘. 이렇게 싫다고 가자. 이제 따니까. 가. 이거 좀 돌려. 응? 청소기로다 이거 좀 돌려. 돌릴 거야. 도착한 곳은 승희 씨의 일터. 그녀는 이곳에서 30여 마리의 동물을 돌보고 있습니다.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녀석들의 밥을 챙겨주는 건데요. 동물들 소개 좀 해주세요. 이곳에 있는 동물들. 걔는 노랑이.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은 그냥 뭐예요? 이름이? 이름 없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걔네들 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름 지을 것도 없고, 지을 시간도 없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냥 고양이 그놈은 나요. 그렇게 동물들과 지내온 지도 2년여. 이젠 동물들이 먼저 승희 씨를 알아보고 달려올 정도입니다. 비서야. 얘 비서고. 왜 비서예요? 내 일정을 깨고 있어서. 안 오면 때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와야지 되는데 안 오면. 안녕. 아니 그러면 이거는 쓸 때 그건 좀 너 말 왜 안 해? 기분 안 좋아?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했던 승희 씨. 그런 그녀가 세상으로 나온 것은 불과 얼마 전. 그 변화는 동물과 함께하면서부터였습니다. 생후 3일 만에 급성 황달로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승희 씨. 느리고 어눌한 그녀를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동물들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저도 동물들한테 좀
왜 주긴 하지만 동물들 때문에 제가 좀 변한 것이 좀 있거든요. 발기했좀. 동물 관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말을 훈련시키는 건데요. 사람을 잘 따르도록 신뢰를 쌓아야 발달장애 아이들을 말의 등에 태우고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 승희 씨와 정을 나눈 덕에 누구에게나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말들. 하늘이요. 막내인데 저 엄마한테 젖대다 맞아왔는데 강아지랑 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먹을 거 주니까.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동물을 돌보는 승희 씨. 뭐야? 많이 먹었잖아. 이렇게 일하다 보면 하루 종일 야외에 있을 때도 많습니다. 이거 잘한다. 일주일에 2-3번 말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면 걔네들이 기분이 풀리면서 사람 말을 잘 듣게 돼서 일부러 이렇게 뛰게 하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말들의 산책이 끝나고 승희 씨는 어디론가 급히 걸음을 옮깁니다. 나가 제가 다리 같아서 요즘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세안을 받아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산책도 마다한 채 자리만 지키는 녀석. 나나야 괜찮아? 괜찮아. 정말 건강에 문제라도 생긴 건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승희 씨는 녀석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결국 수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무슨 말이 아픈가요? 나나가요. 네, 나나가. 진짜 잘 안 뛴다고. 뛸 때. 자, 나나 좀 한번 우리 볼까요, 그러면요? 자, 나나 먼저. 말의 상태를 살펴보는 수의사. 그런데 점점 굳어지는 표정. 지켜보는 승희 씨가 더 긴장하는 눈치인데요. 나나 밥은 잘 먹어요? 밥 안 먹어요. 밥도 잘 안 먹죠? 먹긴 먹는데 조금만 밖에 이빨 안 한번 볼게요. 먹는다고. 자, 아이고, 이뻐라. 괜찮아. 언니 옆에 있다. 나나 언니가 옆에 있으니까 아주 침착하게 잘 있네.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좀 썩어 있다고. 썩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썩었잖아. 잘 안 뛰려고. 그러니까 말이 아프지. 이 발통이 지금. 그 썩은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나나 운동하고 나서 이 구파계를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깨끗이 소독을 이렇게 깨끗이 파주고 지금까지 나나가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건강한 거를 유지를 잘 해줬는데 국가에만 조금만 더 잘하면 아주 건강할 거야. 녀석은 발이 아파서 뛰지 않았던 것. 꼼꼼히 진찰을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마음이 놓입니다. 네, 몰랐어. 앞으로 잘 해줄게. 괜찮아. 승희 씨의 집을 찾아온 동생 승원 씨.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뭐 했는데 이렇게 피곤해? 아이들 좀 찍었다. 저 피곤하겠네. 다리 좀 밟아줄까? 이거 풀어줘야지. 안 그러면 뭉치잖아. 아프지? 시원해. 됐어? 금방 나는 것 같지?
내 좀 만져줬다고. 난 아는 거 같지? 나갈 건데 뭐 입을 거야? 내 좀 봐줄까? 뭐 있어? 뭐야? 이거 반짝이 있다. 반짝이 입고 가야 돼. 이거 밤에 나갈 때 이런 거 입어야 될 것 같아. 알았어. 그래? 승희 씨 그런 옷이 또 있었어요? 반짝이? 엄마가 막 사다주자고. 우와, 이거 반짝반짝 가서 우리 나이트 한번 여기서 지하에 있는 한국갈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오, 감동적이야. 승희 씨 좀 멋을 내는 편이에요. 어때요? 뭔데요? 뭔데요? 왜 한쪽 꾸미고 그럴 텐데. 그 찌도 못하고 그전 쪽에 관심이 적은 편이에요. 한 살 터울의 친구 같은 동생 덕에 모처럼 멋을 내봅니다. 우리 언니가 몸매가 예뻐요. 뭐가 예뻐? 이렇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를 내놔. 함께 있으면 마냥 즐거운 자매입니다. 그리고 집 근처 번화가로 걸음을 옮겼는데요. 3년 전 동생이 결혼한 후 자매가 둘만의 시간을 갖는 건 처음입니다. 고양이 카페도 있대. 이렇게 밤에 게임 나온 건 얼마 만에 나온 거예요? 거의 처음이지 밤에 나온 건.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야외에서 일하는 승희 씨를 위해 모자를 골라보는데요. 얼굴에 빨거나. 친구가 없는 승희 씨에게 동생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래서일까 승희 씨의 표정이 더욱 밝아 보입니다. 승희의 장사 있겠냐? 집게가 더 편하지 않을까? 그게 더 편하긴 한데. 네가 사는 거지? 그래, 내가 사줄게. 동생에게 머리핀 선물까지 받고 더욱 신이 난 승희 씨. 너무 친한 거 싶어서. 동생이 선물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건 자주 잘 사줘요. 제가 돈 더 잘 버니까. 그리고 동생이 조심스레 꺼낸 이야기. 왜 같이 동물 좋아하는 남편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언니 고양이 밥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면 약간 무서울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같이 가면 되게 든든한 그런 뭐 남편 아니어도 남친? 사실 동생은 혼자 있는 언니가 본래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내가 일단 일도 해야 되고 애기도 봐야 되고 그래서 언니랑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남자친구 아니어도 그냥 여자친구들 그런 친구들 만나면 부모들하고 놀고 저녁 때는 친구들 좀 만나고 하면 더 좋겠다. 오늘 조심하면 내가 문자에 내서 나올게. 하나 낳아주셔요. 그렇게 한참 동안 자매는 못다 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선생님 가방 메고 어디 가요? 공부하잖아요. 글쓰다. 승희 씨에겐 꿈이 있습니다. 바로 드라마 작가가 되는 건데요. 그 꿈을 위해 매일 밤늦도록 글을 쓰곤 합니다. 요즘 승희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난 요즘 내가 참 나쁜 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왜? 엄마는 나한테 진짜 잘하거든.
너무 고마운 일이지. 근데 자꾸 화가 나. 제가 숙제도 시를 하나 써놓는데 그걸 아빠가 보더니 잘 썼다. 앞으로도 많이 써야. 그러면서 쓸 때마다 돈 줄 테니까. 쓸 때마다 돈 줄 테니까 써라. 그래서 저녁집에 쓰기 배우는데 네, 그렇게 해서 시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시집이에요. 시집이요? 네. 아, 이게 승희 씨가 쓴 거예요? 네. 밤이 되면 죽지만 죽지 않는 하루살이, 죽고 다시 살아가기를 반복하는 나는 영원한 하루살이. 이거 하루살이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고통받는 사람. 사람? 네. 이것도 자신의 경험을 좀 빗대서 네. 쓴 거예요? 그때 한참 힘들 때? 네. 외롭던 학창시절, 그래서 더욱 빠져들었던 글쓰기. 그것이 이젠 승희 씨가 미래를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장애를 둔 부모님한테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시키라고 말하고 싶어요. 1%가 2%가 되고 그 2%가 5%, 10% 그렇게 하다 보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그냥 믿고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시작한 승희 씨의 홀로서기. 이제 겨우 1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녀는 앞을 보며 똑바로 걸어갑니다. 세상으로 다시 한 걸음, 그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네. 낮에는 동물관리차로 30마리의 동물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밤에는 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김승희 씨. 요즘에 드라마 공모전 때문에 밤늦게까지 또 새벽까지 습작을 하느라고 좀 잘 칠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요. 네. 예, 이 김승희 씨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저희 사랑의 가족도 응원하겠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지만 독립하기 위해서 도전한 승희 씨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을 겁니다. 아마 장애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 번쯤 내 아이가 자라서 독립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봤을 것 같은데, 아까 승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품에만 안는 사랑이 아니라 지켜봐주고 응원하는 사랑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가족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하늘을 나르는 차가 첫 선을 보이고 네. 시험 비행에까지 성공했다고 합니다. 와,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요? 네. 이 상상 속에 있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무슨 영화인가요? 이 자동차가 로봇이 되고 로봇이 자동차가 되고 변신이 되잖아요. 네. 자, 그런 일도 가능할지 앞으로 이 자동차의 변신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요. 그런 소식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네. 뭐 자동차, 속도, 디자인, 안전성 그런 거는 계속 좋아지고 새로워지고 있는데 네. 장애인 관련 자동차들은 왜 이렇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한다면 이동의 어려움도 줄일 수 있고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함께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운전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닌 것 어떻게 같더라고요. 보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많은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운전 면허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가 또 없지 않아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에서는요, 장애인 자가 운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준비된 거 보시죠. 대한민국 자동차 인구 1800만 시대. 자동차는 이제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이 됐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는 몇 차례의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개발과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 장애인 자가운전의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주는 우리나라 장애인 자가운전의 현 주소를 짚어보자. 매일 아침 8시 30분 남민 씨의 출근이 시작된다. 휠체어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시절에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늦은 시간이지만 자가운전을 시작하면서부터 출근 시간이 여유로워진 것이다. 평소 대중교통으로 회사까지 이동했던 시간은 약 2시간. 하지만 자가운전으로 15분 만에 출근이 가능해졌고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자가운전은 그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가능하게 해준 든든한 지원군이다. 그전에는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기본이 2-3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오면 엄청 빨리 오는데 근데 자기 차가 생기면서 이런 시간 같은 약속 같은 것도 지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랑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고 편리함이라는 장점만큼 자가운전을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과제도 있다. 경제력이 있어서 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 가질 건데 정말 서울 그러니까 특별시가 정말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좀 많이 불편함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가 필요한 거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닌다면은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엄청 편한데 그런 지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빚을 내서라도 중고차를 사거나 차를 사려고 많이들 하는 거죠. 자가운전은 사회활동이 늘어난 장애인에게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장애 유형에 맞는 차량 구입의 부담은 당사자들 몫으로 남는다. 남민 씨가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 이곳에는 복지사로 일하는 장애인이 많은데 가정 방문 등의 외근이 잦은 이들에겐 자가운전은 단연 큰 관심거리다. 그 장애인이 탈 수 있게끔 이제 개조를 해야 되겠고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죠. 이제 손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요거를 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것도 그 밖에 나와서 이제 설치를 하면 한 4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것도 많지가 않고요. 과연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먼저 살펴볼 것은 차량 개조 분야다. 악셀레이터, 브레이크 그렇게만 다 해드려요. 손으로 운전할 수 있게. 그리고 핸들을 편하게 돌릴 수 있게 자동 그 핸들봉까지는 다 달아드려요. 예. 뭐 어디든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출장팀이 있으니까 장애인분들은 궁금한 거 모든 거 있으시면 일단 전화로 물어보게 돼. 내가 일단 운전할 수 있나? 그런 차가 있는데 그 차도 개조를 할 수 있나? 개조를 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을까? 내가 직접 못 가니까 좀 와서 해줄 수 없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모든 거 대답해줘야 돼. 한참 하루에 저는 한 50통씩 받아요, 전화를. 궁금한 거. 장애인은 신체적인 근력이 약해 판매되고 있는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때문에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애 유형과 운동 수준에 맞게 개조된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장애인 자동차 개조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신체적 기능 장애를 대신해 보완해 줄 수 있는 운전 보조 장치와 운전자가 스스로 차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장착한 탑승 보조 장치, 그리고 휠체어를 차량 내로 탑재하기 위한 이송 보조 장치가 기본이 된다.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차들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손을 까가지고서 이렇게 차에서 연결을 하니까 차도 망가지고 하는 사람 안 되는 차가 있으니 짜증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거 전자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세계에서 핸드폰도 제일 잘 만든 나라고 그런데 왜 그까짓 거 뭐 손 3개, 4개 들어오는 거 연결 못 하겠으니까 이런 건 국가기관이나 그런 기업에서 신경 좀 써주면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모든 차에 무선으로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장애인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내 최초의 장애인 차량 개발자인 고용성 씨. 그는 30년 넘게 장애인을 위한 족동차, 핸드 컨트롤러 등 다양한 장치들을 개발해왔다. 이게 당기면은 악셀레이터, 누르면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기 힘들면 브레이크를 락 시켜 놓을 수도 있어요. 락 시켜 놓으면 이걸 풀어 놓으면 차가 이렇게 가고 누르면 쓰고 또 락 걸리고 하면 이렇게 하면 락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는 특히 장애인 차량 개조의 핵심인 운전 보조 장치 개발에 힘써왔지만 우리나라의 개발 상황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자가운전이 필요한 장애인의 운전 장치 또는 차량 개발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진행 중인 국가기관이나 담당 부서조차 정확히 나눠지지 않은 상황이다. 잠시 쉬는 시간, 사랑의 가족 영국 특집에 지체장애 수영 선수의 자동차에 그의 눈이 번쩍인다. 오토매틱 변속기 차량이니까 자동이. 장애인 운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만 있다면 우리나라도 영국 못지않은 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아쉬움이 비친다. 이제 출발해볼까요? 이 특별한 브레이크만 있으면 운전도 능수능란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런 걸 저 친구한테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지금 만든 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겠네. 팔이 짧으니까. 지금 달아놓은 건 이제 팔이 안 잘라진 상태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좀 팔이 짧으니까 아까 이런 거 누르는 거 힘들어 보이잖아. 핸들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자기 가까이 하면은 의자 좀 편하게 기대가지고 기대서 못 하잖아, 운전.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지체장애인 그가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장애인 운전이 가능할까에 대한 편견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저같이 운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두 손 한 데다 대고 손가락으로 약간 당기면 가는 거고 이제 좀 빨리 가고 싶으면 이건 좀 많이 당기면 가속이 확 붙어가지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는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여전히 더 큰 계획을 그리고 있다. 요즘 필요한 거는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녀보니까 잠깐 운전할 때는 잘 몰랐는데 장시간, 장거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2시간 이상 예를 들어 뭐 광주고 좀 이렇게 장거리 갈 때 계속 이렇게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속 이제 다른 분은 악셀을 계속 밟고 있으니까 발에 쥐가 나고 손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계속 똑같은 작동을 계속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쥐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쉽게 쥐가 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있어가지고서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고. 장애인 자가운전의 대중화를 위해 달려온 시간. 하지만 장애인이 자유롭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첫 번째는 장애인들이 장애 유형에 따라 맞는 특수 보호장치를 준비해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 연습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법과 제도를 바꿔 그런 사람도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면허를 내주도록 하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바라봤을 때
두 가지가 다 우리는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장애인이 운전을 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자가운전 희망자와 함께 국립재활원을 찾았다. 제가 아프기 전에는 운전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운전이 가능한지 그걸 알아보려고 오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먼저 시행되는 건 시뮬레이션 검사. 이를 통해 운전자의 운전 능력 평가와 함께 운전 시 어떤 보조 장치가 필요한가에 대해 평가한다. 100점 만점에 98점이 나오신 거면 굉장히 좋은 그 운전 능력 기술을 갖고 계시는 결과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상의 도로주행 검사에서는 합격하신 거고요. 합격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재활훈련과를 보내서 실제로 나가셔서 실제 도로주행에서 얼마나 잘 하실 수 있는지 검사 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게가 지금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악셀을 못 밟아서 이제 운전이 안 됐었는데 왼발로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이제 운전을 이제 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또한 기억력, 판단력, 주의력 등 운전에 필요한 인지 능력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평가 항목 중 하나다. 특히 뇌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안전운전에 제한을 주지 않는 여부가 큰 평가 기준이다. 저는 이제 의사로서 환자를 진찰하기 때문에 주로 뇌병변 환자분들 인지력이 정말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 어떤 주의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지도 반응 시간에 함께 적절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 운전자에게 필요한 보조장치가 결정될 경우로 운전자에게 맞는 개인형 개조가 시작된다. 이때 차량 선택에서부터 그 외에 필요한 보조장치의 선택 여부는 상담을 통해 본인이 결정하게 되며 개조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다. 예, 이분은 검사 결과 우측 편마비이셔서 이제 우측 손하고 다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보조기구를 장착하고요. 우측 다리로 할 수 있는 자동차의 그 장치는 엑셀레이터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측 다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좌측 다리로 할 수 있게 그 엑셀레이터를 보조해주는 장치를 지금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붙여서 한쪽 손으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핸들 보조 장치인 핸들봉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차량 개조가 끝난 후에는 개조된 차에 적응하기 위한 자동차 운전 훈련이 이어진다. 운전 교육을 통해 개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가운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그냥 지금은 그렇게 뭐 특별하게 이상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예전이랑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경증장애인에게는 비교적 간단했던 차량 개조.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어떨까? 평생 운전을 하는 것이 꿈이었던 뇌병변 장애인 모경훈 씨가 운전대 앞에 앉았다. 수없이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다고 통보받았던 경훈 씨. 그가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 건 중증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장치 개발이 부족했던 것이 바로 경훈 씨의 운전 가능성과 기회마저 박탈해버린 것이다. 힘드네요. 발로 하는 게 그렇게 익숙치가 않아갖고, 예, 덥네요. 지금은 제가 할 수가 없는데 잡을 봉이 없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증장애인의 운전은 타 자동차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불허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발도 저조해졌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타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보조장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많이 안타깝죠, 저는. 제가 운전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게
저의 또 이 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전을 좀 해보고 죽겠다. 뭐 언젠가는 내가 꼭 해봐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참 쉽지가 않네요. 아직 어떤 접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보조 기구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지도 못하는 거죠. 기회마저 어떤 여러 가지 거를 한번 해보고 훈련해보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회마저 가실 수 없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깝죠. 차량 개조의 문제는 단순히 개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수요를 낮추고 낮은 수요는 다시 개발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하는 근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외국에 개발된 제품을 수입하더라도 수입해서 성능 인증을 받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품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 제품이 들어와도 보통 중증장애인이 쓸 수 있는 운전개조장치는 한 1억 정도 최소 1억 정도 하고요. 그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해서 구입할 수 있는 장애인이 많지는 않아서 현재 개발도 되지 않고 수입도 되지 않고 유통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열렸던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대회의 한 전시장. 여기서 우리는 장애인 차량 개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었다. 유난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복지차. 중증 장애인도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해서 운전까지 혼자 할 수 있도록 개조됐으며 개별적 보조장치 지원도 가능하다. 정부의 지원으로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보급을 위해 다른 차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 중소기업의 개발, 차량의 보급이 하나로 뭉쳐 힘을 발휘한 좋은 예가 되는 것이다. 장애 특성에 맞게끔 개조하는 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부담 없이 개조를 해서 편안하게 활동하는데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돼서 좀 더 장애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개인적으로 안 와서 다 알아서 하라는 거는 사실 좀 나오지 말라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분들에 맞는 걸 최대한 수용을 해드려요. 즉 다시 말해서 맞춤형 차를 만들어준다고 봐야 되죠. 근데 제일 지금 원하는 게 이제 운전장치들이 자기 그 장애에 따라서 최적화하는 장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분들의 꿈이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무관심 속에서 운전을 감당해 가고 있다. 장애인들의 필요를 듣고 귀를 열었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날은 멀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이제 기능상 비장애인들보다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주위 분들이 제가 저를 보고 되게 운전을 아주 잘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되게 차분하게 운전을 한다고, 되게 안정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런 편견 같은 거는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장애인이 면허를 따서 또 운전을 한다는 거. 네. 아, 이건 뭐 산 넘어 산이고 아주 참. 한 장애인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한번 뭐 죽기 전에 꼭 운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네. 그럴 기회조차가 없는 게 참 안타깝다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오늘 이런 내용들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 또 장애인 운전장치 제작 전문가시죠. 고영성 씨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영성 씨는 오랫동안 이렇게 자동차, 그러니까 장애인 자동차 보조기구를 이렇게 개조를 하고 그런 일에 종사를 하셨는데 네. 예전에는 장애인들이 운전한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간간히 보입니다만. 제가 처음 이렇게 그 운전했을 때는 30년도 훨씬 더 됐는데 네. 그때는 진짜 저같이 운전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국내에서 그러니까 오토매틱이라고 하니까 노클러치 차를 생산 안 할 때였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참 힘들었죠. 그럼 고영선 씨는 어떻게 이렇게 장애인 자동차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운전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장애인이 운전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외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뉴스 같은 해외 토픽으로만 봤었는데 네. 우연한 기회에 자동차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려고 키를 돌렸는데 네. 차가 막 덜컹덜컹 시동이 걸려서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일단 기아를 넣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세루가 돌면서 차가 가서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었죠. 발로 밟지 않았는데 차가 저기 갔으면 손으로도 조작하면 차를 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서 오토매틱 차도 아닌데다가 이렇게 쇠막대기를 많이 달아서 3개 달아서 클러치 누르고 1단 누르고 이렇게 좀 클러치를 빨리 뛰면 시동이 꺼지고 조금 늦게 뛰면 차가 서서히 스타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할 때는 핸들을 살짝 놨지만 그 다음부터는 좀 클러치를 빨리 뛰어도 돼서 이제 그 다음부터 운전하는 건 문제가 없이 오토매틱이 아닌데도 잘 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면허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겠다.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는 있지만 네. 면허를 딸 수 있는 길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고영선 씨가 그렇게 운전에 대한 그런 뭐랄까 강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그 장애인 보조 장치로 인해서 운전할 수 있는데 근데 고영선 씨가 무면허로 8번이나 입건 당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네요. 장애인은 운전할 수 없다. 그래요. 이런 편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운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관련 운전면허 관련 제도가 일반인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네. 장애인의 이런 배려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자료에도 보다시피 경증 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지만 중증 장애인, 뭐 뇌병변이나 아니면은 근 위치라든지 이런 분들도 충분히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런 분들이 운전하게 되면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 자료 나온 거 보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요새 기술 발전이 많이 돼 있고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술이 2, 3년 사이에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전기 전자나 각종 센서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보조 장치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모터나 아니면 인터페이스 회로나 컨트롤 시스템 같은 거 충분히 우리가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국산화시킬 수가 있고 운전할 때 불편함이 전혀 없다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보다 더 잘하는 분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얼마큼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느냐 또 관련 장치를 얼마큼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참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자동차 운전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편견, 그래서 그렇죠. 장애인들은 운전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 인식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나한테 맞는 차가 없다면 실기시험을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힘들 거고, 또 어렵게 면허를 차가 없으면 꼭 무용부린 셈이잖아요. 네. 우리 교수님 말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든 전자산업이 많이 발전했는데 아직까지도 옛날식으로 다 이렇게 뭐 선을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많이 좀 아직도 좀 미지근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그런 데서는 좀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지났다고 봐요. 저는 그렇네요. 어떻게 30년을 했는데도 요거밖에 발전을 못 시켰을까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 네. 좀 전문하시는 분야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하면은 지금 있는 거에 몇 배 더 좋은 제품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렇게 장애인이 운전하는 모습이 더 이상 특이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동차 기술 수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친환경 자동차 같은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모터나 컨트롤러 이런 시스템은 장애인 보조 장치를 쓰기에는 굉장히 활성화하게 좋은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정부에서 법적인 부분들, 또 면허증 제도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즉 국민들, 또 산학연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자동차 메이커, 수익 모델은 안 되지만은요, 중소기업에 맡기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기업 윤리라는 측면, 또 배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메이커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장애인 자가 운전이 삶을 개척하는 데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이제 그렇죠. 바뀌고 있는데요. 네. 장애인이 운전하는 모습이, 장애인 운전을 하면서 사회활동하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은 모습이 아닐 수 있도록 네. 우리 모두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김필수 교수 그리고 고용성 씨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 더 따뜻한 소식으로 찾아뵙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